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건강 정보 때문에 헷갈릴 때 많으시죠? 누구는 이런 음식들이 좋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그런 음식이 나쁘다, 저런 음식들이 좋다고 하고 심지어 이쪽 의견이 맞다는 논문도 있고 반대 의견이 맞다는 논문도 있어요. 제가 오늘 칠판에 적어놓은 것들이 대표적인 논쟁거리들입니다. 적색류, 고기를 많이 먹으면 나쁘다, 아니다, 오히려 좋다, 그런 의견이 있고, 채식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채소가 굉장히 나쁘다, 옥살산, 피트, 독소가 많다, 그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채소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소금물,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먹으면 굉장히 좋다, 아니다, 한국인 이미 나트륨 많이 먹고 혈압 오른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비타민C 오버도스 하면 거의 만병통치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규모 임상 실험 결과 효과가 없었다, 그런 반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름 논쟁, 식물성 기름이 나쁘다, 동물성 기름이 좋다, 아니면 반대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 저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좋다는 연구도 무수히 많아요. 나쁘다는 연구도 있고. 그러면 왜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들이 다양하고 논문들도 서로 반대되는 논문들이 많은 걸까요?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논문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뇌물을 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쪽 채소 파는 다국적 기업이 있으면 고기 파는 다국적 기업도 있어요. 사실 돈은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들 차이가 나는, 논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고 특정 음식들에 반응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민대장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고포드맵 식단을 쫙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몇 개씩 계속 실험해보면서 자기가 먹으면 복통, 설사, 가스참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찾아냈다고 칠게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과민대장 증후군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끄는 그 음식들은 나쁜 음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먹는 음식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유독 그 사람에게만 안 맞았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 체질마다 음식이 맞고 안 맞고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육류 소화 능력이 또 뛰어나고 고기가 잘 맞는 체질이 있고, 또 심지어 고기 중에서도 닭고기가 더 맞는 체질, 소고기가 더 맞는 체질, 돼지고기가 더 맞는 체질, 이렇게 또 나뉜단 말이에요. 쌀도 백미가 잘 맞는 체질이 있고 잡고기나 보리밥이 잘 맞는 체질이 있어요. 또 채식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속 쓰릴 때 양배추 먹으면 낫고 어떤 사람은 속 쓰릴 때 양배추 먹으면 오히려 가스차고 그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은 생감자를 먹으면 또 속 쓰림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근을 먹으면 굉장히 속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안 편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런 영상 볼 수 있죠. 매일 아침 당근을 몇 달씩 먹었더니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이런 영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이 섞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영상 올린 사람은 매일 아침에 당근 먹었더니 정말로 자기 건강이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런 영상을 찍은 걸 텐데, 한의학적으로 당근은 태음인한테 잘 맞아요. 그런데 다른 체질한테는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다라는 것을 무작정 강조하기는 어렵고 하루 이틀 실행해봐서 알기도 좀 어려워요. 아주 오랫동안 관찰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소금물 같은 경우는 대개 저혈압인 사람들에게 더 잘 맞아요. 평소 혈압 좀 낮고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 잘 생기고 쥐 잘 나고 이런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소금물 한 잔 마시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체질이 아니고 고혈압이거나 아니면 체질적으로 고혈압 소인이 있는 사람은 소금물을 많이 마시면 혈압 올라가고 병원 갔을 때 혼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물 요법 하실 거면 반드시 죽염이나 구운 소금으로 하십시오. 천일염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되게 위산 분비가 좀 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먹으면 소화 잘 되고. 그런데 비타민C 메가도스 임상 실험할 때 그런 체질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건강으로 임상하면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뒤섞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커피 같은 경우, 커피는 저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일부 체질 같은 경우는 또 은근히 커피가 잘 맞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적으로 치면 약간 변비 경향이 있는 태음인 분들, 그리고 저녁에 커피 마셔도 난 잘 잔다, 오히려 저녁에 커피 마셔주면 더 잘 잔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커피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 50대 60대 이상 넘어가서 심장이 점점 약해지면 커피에 대한 반응이 변하게 됩니다. 뭐든 영원한 건 없고 그 사람의 상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장기적으로는 커피 모든 사람이 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로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카니보어식 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니보어식은 이런 분들한테 잘 맞아요. 일단 내가 과체중이다, 아니면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이다, 그리고 당뇨, 혈압, 고지혈증 위험군이거나 가족들이 많이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태음인 체질이거나 일부 소양인 체질에게는 일단 카니보어식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다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 식단하고 너무너무 좋아졌어 하면 저는 그 사람 체형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식단 하기 전 체형, 좀 과체중이고 태음인 유형이었다 싶으면 그 사람이 그 체질이어서 그 식단이 맞았던 거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옥살산 괴담 관련해서 시금치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카니보어식 해서 효과 보신 분들이 막 반박 댓글을 올리셨어요. 내가 카니보어식 해서 몇 킬로가 빠졌다, 너무 건강해졌다, 이렇게 막 댓글 다시길래 이게 왜 카니보어식 얘기를 하시지? 저는 카니보어식 하지 말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옥살산 얘기하셨던 채널에서 카니보어식을 전파하시나 봐요. 그런데 과체중이고 태음인 체질이면 카니보어식 하면서 탄수화물 줄이면 건강해집니다. 탄수화물 양 자체를 줄이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체중이 덜 나가고 좀 마른 체질이다, 그런데 카니보어식 하면서 탄수화물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면 체중이 더 빠지면서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고기도 소화 안 돼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마른 체질이면 육식을 하시더라도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서 하시면 안 되고 육식을 과식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른 사람이 마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고기 소화도 잘 못할 테니까 반드시 카니보어 할 거면 카디오 운동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의 체질과 상관없이 그 다른 이유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동물성 기름이 좋다, 식물성 기름이 좋다, 이렇게 싸우는데 사실 이거는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일부 식물성 기름 중에서 그 추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나쁜 기름이 생기는 겁니다. 가령 올리브나 들깨, 아보카도, 코코넛 이런 데서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압착식으로 짜내면 바로 기름이 나오는데 그런 기름은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액을 보충하는 3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고기는 진액이 많이 있으니까 고기를 너무 안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동물성 기름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고 식물성 기름이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니고 애초에 기름이 별로 없는 식물에서 화학적인 방식으로 기름을 억지로 짜내니까 그것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고기 구울 때는 아보카도 오일, 샐러드에는 올리브유 넣고, 그 다음에 애들 간장 계란밥 같은 거 해줄 때는 들기름 이런 걸 쓰고요. 그리고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름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상 건강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주제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마다 이 음식이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 써있는 주제 하나하나가 다 하나씩 영상을 구성해도 될 만큼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사실 이 논란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논란거리가 없는 건강 주제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정제탄수화물 줄이기. 정제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빵, 떡, 면, 빵이라고 해서 모든 빵이 그런 건 아니고 하얀 밀가루 빵이나 대량 양산돼서 유통되는 빵, 면 같은 경우 이제 인스턴트 면이나 하얀 밀가루 면이 안 좋고, 상대적으로 파스타 면은 듀럼밀이라서 괜찮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식으로 분류되는데 거기도 파스타가 들어가잖아요. 파스타 소스가 너무 자극적인 게 아니면 파스타 같은 건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설탕, 과당 줄이기,
그리고 아이스크림, 과자, 가공식품 이런 것들 줄이기. 그리고 뭐 더 큰 게 뭐냐면 술, 담배 줄이기. 이거는 뭐 이거 하면서 다른 거 건강에 좋은 거 아무리 해도 거의 소용 없습니다. 담배는 한 대도 안 되는 거고요. 술은 뭐 조금 드시는 건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카디오 운동 해야 되는 거. 자, 이거는 안 하고 이건 끊고 요건 해야 되는 거. 이 주제는 반대되는 주장 가지고 서로 이쪽과 저쪽이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술, 담배가 알고 보면 좋다 그런 논문도 전혀 없고 내가 심폐유산소 운동하면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 이런 논문도 없습니다. 일관되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제들 가지고 나한테 소고기가 과연 맞나? 닭고기가 맞나? 내가 태음인 음식이 맞나? 소양인 음식이 맞나? 이런 거 고민되실 수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골고루 드시면서 더 중요한 주제, 모두에게 공통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여기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실천하십시오. 특히 제가 여기서 과당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과일이에요. 과일을 내 체질에 맞는 걸 적당히 드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 너무 많이. 그것도 심지어 갈아서 아침에 이제 아침 먹기 조금 귀찮으니까 과일을 막 갈아서 드신단 말이에요. 절대 갈아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그렇게 갈아서 드시면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기본 원칙들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오랜 기간에 걸쳐 찾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논쟁거리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Focus on what everyone agrees on, not what they argue about. Focus on what everyone agrees on, not what they argue about.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지 못해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에게 배달이 됩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